여러분, 오늘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는 행복한 왕자예요. 여기 우리 도서관에 있는 친구들이 선생님 책 읽는다고 하니까 카메라 조정도 해주고 어떻게 하면은 책을 더 친구들이 재밌게 읽을 수 있을까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행복한 왕자. 오스카 와일드 출판사 교환에서 나온 거예요. 행복한 왕자? 여러분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 행복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을까? 행복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나요? 아니요. 행복은 눈에 보이지 않죠?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을 충족시키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오늘 행복한 왕자 들려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한 왕자를 들으면서 마음에 드는 문장이 있으면 받아서 적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있으면 이야기 또 중간중간에 해주기도 하고 여러분이 연필로도 적어보세요. 어느 도시의 광장에 높다란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기둥 위에는 행복한 왕자님의 동상이 우뚝 서 있었죠. 왕자님의 몸은 모두 얇은 금박으로 덮여 있었고 두 눈은 눈부시게 파란 사파이어였습니다. 또 칼자루에는 커다랗고 붉은 루비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행복한 왕자님을 본 사람들은 아름다움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한 시의원이 말했습니다. 행복한 왕자님은 정말 아름다워. 그러고는 곧 이렇게 덧붙였어요. 하지만 쓸모 있어 보이지는 않는군. 희망을 잃어버리고 힘없이 터덜터덜 걸어오던 한 남자가 아름다운 동상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아직도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야. 또 화사한 주황 망토를 두른 고아원 아이들은 성당에서 뛰어나오며 말했습니다. 와, 행복한 왕자님은 꿈속에서 본 천사 같아요. 어느 날 밤 작은 제비 한 마리가 도시 위를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벌써 한 달 보름 전에 이집트로 떠났지만 제비는 홀로 남아 있었죠. 어여쁜 갈대 아가씨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제비는 이른봄 노란 나방을 쫓아 강가를 날아다니다 갈대 아가씨를 만났답니다. 제비는 날씬한 갈대 아가씨에게 그만 반해버렸어요. 갈대 아가씨, 당신을 사랑해요. 제비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다짜고짜 갈대 아가씨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갈대 아가씨 주위를 빙빙 돌며 날개로 파르르 은빛 물결을 일으켰죠. 여름 내내 제비는 이렇게 갈대 아가씨에게 사랑을 전했습니다. 갈대 아가씨를 쫓아다니다니 정말 어이가 없어. 친구들이 제비를 보며 소곤거렸습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오자 친구들은 따뜻한 남쪽으로 모두 떠나버렸어요. 친구들이 모두 떠나자 제비는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어느덧 사랑하는 갈대 아가씨에게도 실증이 났죠. 갈대 아가씨는 말이 안 통해. 언제나 바람에게 살랑거리는 걸 보면 바람둥이일지도 몰라. 여행도 싫어하잖아. 난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내 아내도 여행을 좋아하면 좋겠는데. 제비는 마지막으로 갈대 아가씨에게 물었습니다. 나랑 같이 남쪽 나라로 가겠어요? 하지만 갈대 아가씨는 이곳이 좋은지 고개를 휙휙 내저었어요. 그동안 나를 놀렸군요. 이제 난 피라미드가 있는 이집트로 갈 거예요. 그러니 잘 있어요. 제비는 팩 돌아져 소리쳤습니다. 제비가 어디로 간다고? 피라미드가 있는 이집트. 자, 이집트는 따뜻할까 아니면 추울까? 낮에도 있고 밤에는 밤에는 엄청 추워요.
밤에는 엄청 춥고 낮에는 낮에는 덥고. 오. 그럼 이집트는 5대양 6대륙 중에서 어디에 있을까? 아메리카에 있나? 아프리카에 있나? 아니요. 아시아에 있나? 아니요. 유럽에 있나? 네? 아니요. 여러분이 지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 제비는 하루 종일 날아 밤이 되어서야 도시에 다다랐어요. 오늘 밤은 어디서 쉬어갈까? 이 도시에 편히 잘 곳이 있으면 좋겠는데. 쉴 곳을 찾아 두리번거리던 제비는 높다란 기둥 위에 우뚝 서있는 행복한 왕자님의 동상을 발견했습니다. 저기서 자고 가야겠다. 공기도 맑고 쉬었다 가기에 딱 좋은걸. 제비는 행복한 왕자님의 발 아래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우와, 황금으로 된 침실이네. 제비는 주위를 휙 둘러보고는 날개에 머리를 뉘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커다란 빗방울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별일이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별들도 초롱초롱 빛나는데 비가 오다니. 또 빗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에이, 빗방울 하나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는데 황금 동상이면 뭐해? 어디 쓸만한 굴뚝이나 찾아봐야겠다. 하지만 제비가 날개를 다 펼치기도 전에 또다시 빗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제비는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저런, 제비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왕자의 눈물. 왕자의 눈물. 행복한 왕자님의 눈에 가득 고인 눈물이 황금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달빛에 쌓인 왕자님의 얼굴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슬퍼 보여서 제비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난 행복한 왕자란다. 그런데 왜 울고 계시는 거죠? 살아있을 땐 난 사람들이 왜 눈물을 흘리는지 몰랐어. 슬픔이라는 곳이 없는 행복한 궁전에서 살았거든. 그때는 궁전의 높은 담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조금도 궁금하지 않았어. 신하들은 날 행복한 왕자님이라고 불렀단다. 내가 죽자 사람들은 날 이곳에 세워놓았지. 여기서는 이 도시의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모두 볼 수 있구나. 비록 내 심장은 나무로 되어 있지만 가슴이 아파 눈물이 자꾸 흐르는 것이란다. 저 멀리 좁은 길가에 허름한 집 한 채가 보이지? 그 집에 열린 창문 틈새로 얼굴이 비쩍 마르고 몹시 지친 여인이 보이는구나. 재봉일을 하는 여인의 거친 손은 바늘에 찔려서 온통 상처투성이야. 방구석에 있는 낡은 침대에는 어린 아들이 아파서 누워있어. 열이 나는지 시원한 오렌지가 먹고 싶다는구나. 하지만 여인은 너무 가난해서 아픈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물밖에 없단다. 제비야, 제비야, 귀여운 제비야. 내 칼자루에 박힌 루비를 저 여인에게 전해주지 않겠니? 난 발이 기둥에 붙어 있어서 전혀 움직일 수가 없구나. 행복한 왕자님이 나지막이 부탁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친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친구들은 나일강을 따라 날아다니며 활짝 핀 연꽃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거예요. 제비가 조용조용 대답했습니다. 제비야, 제비야, 귀여운 나의 제비야. 하룻밤만 내 곁에서 심부름을 해다오. 아들이 너무 목말라 하니까 여인이 슬퍼하고 있어. 왕자님이 간절히 부탁했어요. 전 남자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지난 여름 방앗간 집에 못된 두 아들이 저만 보면 돌을 던졌거든요.
제비가 어림도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왕자님이 너무 슬퍼 보여서 제비는 문득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하룻밤만 왕자님 곁에서 심부름을 해드릴게요. 정말 고마워, 제비야. 제비는 칼자루에서 큼지막한 루비를 뽑아 도시의 지붕 위를 날아갔습니다. 제비는 궁전을 지나다가 사람들이 흥겹게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또 강 위의 배에 걸어놓은 등불도 보았죠. 드디어 제비는 허름한 집에 다다랐습니다. 아이는 몸이 아파서 이리저리 뒤척였고 피곤해 지친 여인은 깜빡 잠이 들어 있었어요. 제비는 폴짝 방 안으로 들어가 탁자 위에 루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살살 침대 주위를 날며 아이의 이마에 부채질을 해주었어요. 아, 시원해. 병이 낫는 것 같아. 아이는 빙그레 웃으며 사르르 잠들었습니다. 제비는 행복한 왕자님에게 돌아와 방금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왕자님, 참 이상해요.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오히려 제 몸은 참 따뜻해요. 그건 네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란다. 제비는 왕자님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제비는 강으로 날아가 목욕을 했습니다. 야, 참 이상한 일이군. 초겨울에 제비라니. 한 신사가 다리를 건너다가 제비를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밤에는 꼭 이집트로 가야지. 생각만 해도 제비는 기운이 펄펄 났어요. 제비는 유적지를 둘러보고 교회의 뾰족탑 꼭대기에 한참 동안 앉아있기도 했어요. 제비가 가는 곳마다 참새들이 수군댔습니다. 이야, 저 낯선 친구 정말 멋진데? 제비는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달이 떠오르자 제비는 행복한 왕자님에게 갔습니다. 왕자님, 이집트에 전할 말이 있나요? 전 지금 이집트로 떠날 거예요. 제비야, 제비야, 귀여운 나의 제비야. 하룻밤만 더 있다 가면 안 되겠니? 따뜻한 이집트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친구들은 내일 웅장한 폭포에 갈 거예요. 그곳 숲에는 커다란 하마가 웅크리고 있고 정오에는 황급빛 사자들이 물을 마시러 물가로 내려와요. 사자들의 눈은 초록빛 에메랄드 같고 울음소리는 폭포 소리보다 더 우렁차답니다. 제비야, 제비야, 귀여운 제비야. 저 멀리 도시 건너편에 있는 다락방에 한 젊은이가 살고 있어. 그 젊은이는 종이가 어지럽게 널린 책상 위에 엎드려 있단다. 젊은이는 연극 대본을 빨리 써야 하는데 너무 추워서 더 이상 한자도 쓰지 못하고 있어. 벽난로에는 불씨 하나 없고 배가 너무 고파서 정신까지 잃은 것 같구나. 왕자님이 몹시 안쓰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그럼 하룻밤만 더 있다 갈게요. 그에게도 루비를 갖다 줄까요? 마음씨 착한 제비가 물었습니다. 슬프게도 이제 루비는 없단다. 하지만 내 눈은 진귀한 사파이어란다. 하나를 저 젊은이에게 갖다 주렴. 그걸 보석 가게에 팔면 음식과 불을 뗄 장작을 살 수 있을 거야. 왕자님, 저는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왕자님의 눈을... 제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비야, 제비야, 귀여운 제비야, 내 말대로 하렴. 제비는 왕자님의 사파이어 눈을 가지고 젊은이의 다락방으로 날아갔습니다. 지붕에 구멍이 나 있어서 제비는 아주 쉽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젊은이는 양손에 얼굴을 묶고 있어 제비가 들어온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든 젊은이는 시든 제비꽃 위에 놓인 아름다운 사파이어를 발견했어요. 드디어 나도 인정받기 시작한 거야. 이 사파이어는 돈 많은 후원자가 보낸 게 분명해. 이제야 연극 대본을 마칠 수 있겠소. 젊은이는 아주 행복해졌어요. 다음날 제비는 항구로 날아가 커다란 배의 돛대에 내려앉았습니다. 뱃사람들이 여차 소리를 지르며 힘차게 일하고 있었어요. 이제 넌 이집트에 갈 거야. 제비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제비는 행복한 왕자님에게 날아가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왕자님, 안녕히 계세요. 이제 떠나려고요. 제비야, 귀여운 제비야, 하룻밤만 더 있다 가렴. 왕자님이 부탁했어요. 여기는 이제 곧 추운 겨울이에요. 하지만 이집트에서는 태양이 푸른 야자나무 위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을 거예요. 악어들은 진흙에 누워 한가히 쉬고 있겠죠. 왕자님, 저는 지금 당장 떠나야 해요. 하지만 왕자님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내년 봄에 왕자님의 칼자루와 눈에 채워 넣을 장미보다 더 붉은 루비와 바다보다 더 푸른 사파이어를 갖고 꼭 돌아올게요. 제비야, 저 아래 광장에 가여운 성냥팔이 소녀가 있단다. 그런데 성냥을 모두 도랑에 빠뜨리고 말았소. 성냥 판돈을 가져가지 않으면 아빠한테 몹시 혼이 날 텐데 내 남은 한쪽 눈을 저 소녀에게 갖다 주지 않겠니? 행복한 왕자님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하룻밤만 더 왕자님 곁에 있을게요. 하지만 남은 눈마저 갖다 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왕자님은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제비야, 귀여운 제비야, 나는 괜찮단다. 내 말대로 하렴. 할 수 없이 제비는 왕자님의 눈을 가지고 광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성냥팔이 소녀의 손바닥 위에 사파이어를 살짝 떨어뜨렸어요. 어머나, 정말 예쁜 유리 조각이네. 소녀는 활짝 웃으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왕자님에게 돌아온 제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왕자님은 앞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함께 할게요. 안 돼. 귀여운 제비야. 어서 이집트로 가거라. 가여운 왕자님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왕자님과 함께 있겠어요. 제비는 이렇게 말하며 왕자님의 발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제비는 하루 종일 행복한 왕자님의 어깨 위에 앉아서 낯선 나라에서 본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붉은 따오기는 나흘간 강둑에 줄지어서서 부리로 황금빛 물고기를 잡아먹는데요. 사막에 있는 스핑크스는 세상 일을 모두 알고 있다지요. 상인들은 손에 호박 목걸이를 들고 낙타 옆에서 느릿느릿 걸어가고요. 그리고 피그미족은 커다랗고 납작한 나뭇잎을 타고 큰 호수를 건너가 나비들과 전투를 벌인대요. 사랑하는 제비야, 정말 놀라운 이야기구나. 하지만 나는 세상 사람들이 고통받고 슬퍼하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하구나. 귀여운 제비야, 도시를 날아다니면서 본 걸 내게 말해주지 않을래? 행복한 왕자님이 진심으로 부탁했습니다. 제비는 드넓은 도시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멋진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 집 대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았어요.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가니 배고픈 아이들이 창백한 얼굴로 어두침침한 거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리 밑에는 남자아이들이 추위를 이기려고 서로 부둥켜 안고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지나가던 경찰 아저씨는 아이들에게 길에서 자면 안 된다고 소리만 질러댔습니다. 제비는 행복한 왕자님에게 도시에서 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행복한 왕자님이 말했습니다. 내 몸은 순금으로 덮여 있단다. 금을 한 조각 한 조각 떼어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렴. 순금이 한 조각 한 조각 벗겨질 때마다 행복한 왕자님은 칙칙한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나 제비가 순금을 한 조각 한 조각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마다 어둡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장밋빛 생기가 돌았습니다. 거리는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로 떠들썩했습니다. 어느새 눈이 오고 찬소리가 내리는 한겨울이 왔습니다. 거리는 온통 은빛으로 반짝반짝 빛났고 처마 끝에는 기다란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렸어요. 사람들은 두터운 털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제비는 너무 춥고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왕자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정말로 왕자님을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이제 제비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제비는 마지막 힘을 내어 행복한 왕자님의 어깨 위로 날아갔습니다. 그러고는 나지막히 속삭였어요. 사랑하는 왕자님, 안녕히 계세요. 귀여운 제비야, 드디어 이집트로 가는구나. 널 정말 사랑한단다. 작별의 인사로 내 입술에 입을 맞춰주렴. 행복한 왕자님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왕자님, 전 이집트에 가지 않아요. 죽음의 집으로 갈 거예요. 제비는 행복한 왕자님에게 입을 맞춘 후 왕자님의 발치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왕자님의 가슴에 쩍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나무로 만든 왕자님의 심장이 두동강 나는 소리였답니다. 다음날 아침 도시의 시장이 시의원들과 함께 광장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기둥 아래를 지나다가 동상을 올려다보면서 말했어요. 이럴 수가. 행복한 왕자님 동상이 왜 저렇게 초라해졌지? 칼자루에 박힌 빨간 루비, 푸르게 빛나던 사파이어 눈, 그리고 온몸을 덮고 있던 금이 몽땅 없어졌잖아. 거지나 다름없어 보이는군. 정말 거지나 다름없네요. 시의원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게다가 발치에 제비까지 죽어 있잖아. 에이그, 앞으로는 절대 이곳에서 새가 죽어서는 안 된다는 법을 만들어야겠네. 시장이 이렇게 말하자 시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들은 제비를 쓰레기 더미에 휙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초라해진 행복한 왕자님의 동상은 용광로에 넣어 녹여버렸지요. 참, 별일도 다 있지. 행복한 왕자님 동상의 납심장이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서도 전혀 녹지 않아. 주물공장의 일꾼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동강 난 행복한 왕자님의 납심장을 죽은 제비가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 버렸습니다. 어느 날 하느님이 천사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도시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2개만 가지고 오너라. 천사는 왕자님의 나무로 된 심장과 죽은 제비를 가져갔어요. 그러자 하느님이 흐뭇해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귀중한 것을 가져왔구나. 행복한 왕자와 제비는 슬픔과 고통이 없는 이곳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자, 행복한 왕자. 우리가 이렇게 읽었죠?